여러분 저는 말하기 싫지만 진리입니다. 에라이! 네, 근데 채널은 고정이에요. 예고만 거의 한 12개 찍어놓지 않았어요? 영철아 김영철! 작가 김영철입니다. 오늘부터 부캐인 김영철 작가로 이제 탈바꿈해가지고 작가다운 면모를 딱 보여드리는 작가와의 인터뷰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편집자분께서 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마침 제가 한 여러 개 후토크를 하는 걸 들으시고 그걸 정리해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, 보통 어떤 누군가가 책을 쓰자라고 제안을 받으면 사실 저는 그날 밤에 아마 다 못 잘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 글 쓸 정도는 아니에요 하고 돌아서면서 아마 다들 써볼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그날 밤이 그랬거든요. 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는데 입이 자꾸 웃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미 답은 예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죠. 기가 막히게 잘 맞았어요. 진짜 아주 막 굿 타이밍이었어요 진짜. 네.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를 우리 김영사 편집자분께서 본 거예요. 힘을 주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냥 툭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. 그게 뭐였냐면, 여러분 저는 아는 형님에서 꼴등입니다. 처음에 장난으로 이제 예능이니까 저는 꼴등이 아닙니다. 6등입니다. 그때 이상민 형이 갑자기 야 그럼 7등 누군데? 너 어느 날 이 형이 자꾸 본인이 6등 하겠다고 해서 내가 장난으로 내가 꼴등 할게 한 게 그게 너무 좋았대요. 속으로 난 그 생각했죠. 뭐가 좋아 나 꼴등 했다는 얘기가 했더니,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꼴등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. 내 입으로 내 스스로 저는 꼴등이에요 라고 말했던 그게 되게 신선했대요. 그렇구나, 어쩌면 그런 것들에 글에 녹일 수 있겠구나. 제가 순간순간 느꼈던 생각들, 저만의 어떤 재치와 저만의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. 그게 아마 30대였으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. 마흔이 되고 찬란하게 바뀌었던 건데, 그게 무수히 그것도 어떤 연습의 결과가 아니었나. 왜냐면 내가 뭐 말만을 중간부터 진료하는 거예요. 진료하는 걸 바꾸면 안 되겠다. 그냥 질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. 여러분 저는 말하기 싫지만 진리입니다. 그게 마흔이 넘은 어떤 기점이었던 것 같네요. 이제 그 1년간의 긴 시간에 아픔, 슬픔, 울었던 얘기도 나오고 꽁트 같은 것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울다가 웃었다? 어때요? 근데 그냥 딱 이건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울다가 웃었다가를 사실 그 감정 두 개를 우리가 축약하긴 했지만, 써가는 동안 결국은 기쁘고 아프고 슬펐고 그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고 있더라고요. 슬픔, 농담, 꿈, 그리고 사랑, 이렇게 딱 4개 챕터로 딱 깔끔하게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. 슬픔을 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슬플 때는 바다 끝까지 한 번쯤 이렇게 울어보는 것도, 그리고 혼자 울어보는 것도 괜찮고, 또 누군가에게 내 슬픔과 아픔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툭 던져보는 거. 난 되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탁 꺼냈는데 상대방이 너도 그랬구나,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다가 눈물 머금을 때 있지 않았어요? 어떡하지? 더 큰데? 아이씨 내 슬픔이 더 작잖아 해가지고 그냥 에라이 내 슬픔이 너한테 밀렸네, 그렇게 웃었던 날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러다 보면 가끔은 내 슬픔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. 내 슬픔이 세상에서 가장 슬플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럴 때 있잖아요. 며칠 너무 평화로운 날, 좀 불안할 때 있지 않나요?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신호등가 잘 풀리고 잘 되지?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좀 일이 한두 개는 꼬여줘야 또 인생인데 그러면 그렇지. 뭐가 하나가 올 때가 됐는데 어쩐지 진짜 일주일간 5, 6일이 내가 평온하다고 했지.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꼬이면 뭐 또 올 게 왔구나. 또 근데 이제 저는 좋을 때는 그 좋은 거는 또 만끽하려고 하고,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울거나 슬픈 날이 찾아오면 이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걸 이제 연구를 하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40대 중후반으로 지나가면서 정돈이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책 속에도 얘기했지만 전 사실 50이 되게 기대돼요. 조금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, 영화 속에 나온 드라마 속의 어떤 캐릭터인데 왜 멋있는 아저씨 있잖아요. 청바지를 입고 배는 많이 안 나왔는데 머리는 흰머리가 조금 있는데 피부랑 이런 거는 이제 아저씨, 중년 아저씨인데 좀 멋진 중후한 아저씨 있잖아요. 그런 아저씨가 좀 돼가는 게 좀 꿈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 유머러스하게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저씨. 왜냐면 정색 가끔 많이 하거든요. 어쩌라고! 아니라고! 짜증내고 그러면 연기 되게 잘해요. 진짜 그런 짜증내고 이런 걸 성급한 모습을 다 버린 아주 이렇게 좀 기대는 모습이 좀 어울려 멋있는 아저씨가 되는 게 꿈이에요.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, 식물 키우는 사람 나는 식물을 못 키우겠어. 내가 키우면 다 죽어 그러더라고요. 결국은 그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하나는 생긴대요. 자기 맞는 게 선인장을 찾았대요.
그래서 저도 뭐가 뭔지 될지 모르니까 뛰기도 했고 조깅도 하고 걷고 뭐 차를 마셔봤고 최근에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발견했거든요. 옛날 세대니까 독서실로만 생각하고 스터디 카페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몰래 10대, 20대들 틈에 있는데 되게 못 올 때 온 것처럼 조용히 앉아가지고 뉴욕 타임즈 꺼내가지고 그 신문도 조용히 넘게 돼요. 되게 진짜 다들 이렇게 공부하는데 혼자 정의 넘기면서 그러는데,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계속. 그리고 임경선 작가님이 쓴 이제 추천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서 지나치게 열심히 사는, 하여튼 좀 이상한 코미디언이다라는 구절이 참 저는 좋았어요. 예전에 어떤 기자님이 그랬어요. 자꾸 영어 공부하셔서 뭐 헐리우드 가신다고 그러는데 헐리우드라는 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곳인데 만약에 헐리우드 가서 실패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? 그게 다 준비가 됐나요? 그래서 약간 좀 남의 꿈인데 좀 괘씸하더라고요. 그래서 갔다 와서 영어는 잘하는 애는 되어 있겠네요 라고 했던, 그때 그걸 제가 세바시에서 얘기했는데, 나는 남의 꿈에 대해서 응원하지 못할지언정 만약에 실패하면 그건 내 몫이다. 제가 이근철 영어 선생님을 주간에 만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더 꿈을 키우게 됐고, 그리고 MBC 김지은 아나운서 누나를 만나면서 이 누나가 저한테 책을 신나게 추천을 해줘요. 그래서 따라서 책을 읽고,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박성광 씨가 책 추천 많이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. 제가 성광이라는 노래를 너무 이뻐하니까 성광이한테 예스24로 선물하기가 있어가지고 5권을 얘한테 선물하기로 핸드폰으로 카톡을 바로 보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 읽어야 할 책 나머지 5권을 또 추천할게. 형님 저 막 눈물 날 것 같아 했더니, 내가 책을 선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내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.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. 한 후배가 이 책을 읽고 바뀔 걸 생각하니까.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게,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라는 그 말이 딱 제가 왜 와닿았냐면, 잘하려고 했으니까 와닿았겠죠. 우리는 참 좀 애매한 장르예요.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했는데, 우린 또 바르게 하면은 약간 좀 또 애매한, 좀 약간 어긋나야 재밌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원한 숙제예요.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이건데, 보면 또 야단도 잘 치고 그래요. 어떨 때 보면 저한테도 약간 꼰대 같은 모습도 있는데, 노인이 되어갈 때, 나이가 좀 들어갈 때 저는 100점짜리는 자신은 없고 한 60점 이상의 어른인데 그냥 좀 카랑카랑한 노인도 되고 싶기도 하고, 약간 좀 그래요. 막 좀 나이 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것 보세요. 저기 바지 갈아입으세요. 반바지예요. 아이고 미안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꽁트 같은, 시트콤 같은 어른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. 동료병한테 제가 뭐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. 누가 이렇게 왔는데 걔 신경 안 쓰고 얘기를 하니까, 영철아 얘한테 설명해줘야지, 얘 지금 모르잖아. 아 맞다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영철아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항상 설명을 해줘야지. 그게 제가 무릎을 쳤던 어떤 순간이었는데, 그 뒤로 제가 맞추는 웃음이, 그 자리에는 모든 이가 행복하게, 모든 이가 같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 영어 편 중에 what comes around, what goes around,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표현을 꼭 믿고 있어서,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도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,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쫄아 있다면 꼴등해도 괜찮아요. 안 쫄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꼭. 저는 이 책에 설레는 꿈을 적으면서 노바디 김영철이 아닌 또 썸바디 김영철, 중요한 사람이 돼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꿈이 뭐지? 꿈을 잊어버리고 계셨던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, 거창한 거 없잖아요. 필라테스를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고, 바리스타 도전 또는 뭐 식물 가꾸기 등등, 아니면 저는 달걀말이를 늘 실패해요. 근데 어쨌든 요리를 잘하는 것도 꿈이 될 수 있으니까,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. 당장 우선 걷는 것부터 하시다 보면 걷다가 분명히 무언가가 답이 생기더라고요. 걷다 보면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처럼, 성시경의 가사처럼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.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지도 몰라요. 잘 자요. 이제 성급하지 않게, 참 다급하지 않게 이번에는 오롯이 제가 느꼈던 거를 썼습니다. 막 일기처럼 보이기 쉽지 않아서 뭐 정말 짜내기도 했고 또 다시 덮고 써보기도 했는데, 지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, 그리고 분명히 슬픈 거죠. 근데 그 슬픔 속에도 분명히 웃음이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걸
이 책이 많은 걸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함께 걸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고 그런 용기와 도전을 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TV 속에 나오는 김영철의 이면에 또 다른 이런 모습이 있었네, 그 진지한 모습을 이번에 들키고 싶어서 쓴 책이니까 많이 들키고 널리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